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확산이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줄 정도로 심각합니다. 뉴욕 멀로 카운티에서는 2명이 RSV로 사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의 여파로 집값이 최대 2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 어제 마로라고 자택에서 2024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항공사의 여성 승무원이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는 원래 12월에서 1월 사이 가장 많이 확산되는데요. 올해는 벌써부터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줄 정도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뉴욕 멀로 카운티에서는 2명이 RSV로 사망했습니다. 어제 WNBC 방송은 업스테이트 뉴욕 멀로 카운티에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으로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멀로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사망자 2명 모두 65세 이상 시니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RSV는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면역력이 약한 성인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에서는 RSV 감염 환자가 급증해 입원하거나 중환자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11월 5일 기준 감염 환자는 4,500명에 달했습니다. NY1 스펙트럼 뉴스는 15일 퀸즈 글렌옥스의 코엔 어린이병원 등 일부 지역 병원에서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월에 RSV는 12월에서 1월 동안 가장 많이 확산되는데 올해는 벌써부터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또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 그리고 RSV까지 세 가지 호흡기 질병이 확산되는 트리플 데믹을 막기 위해선 코로나19와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RSV는 2세 이하 어린이의 95% 이상이 최소 한 번 이상 감염되는 호흡기 바이러스인데 초기에는 재채기와 코막힘, 콧물, 인후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천명이나 피부 변색, 음식 섭취 장애, 호흡곤란, 수면 곤란 등을 겪을 수 있고 폐렴이나 중증 폐 질환으로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해지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의 여파로 집값이 최대 2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엔리케 마르티네스 가르시아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금융위기 전인 2005년에서 2007년의 집값 거품과 최근의 집값 상승폭을 비교하며 집값이 최대 2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집값은 2022년 2분기에 10년 전인 2013년 1분기보다 94.5%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60.8%에 달하는 상승률입니다. 팬데믹 이후 집값 상승세는 더 가팔라지면서 최근 10년간의 집값 상승분 가운데 약 40%가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 기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0.75%포인트씩 올리면서 개인 가처분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분기 3.9%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것에서 이번 3분기 말에는 6% 이상으로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급감하고 주택 매매도 감소했습니다. 마르티네스 가르시아는 그 결과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집값이 15에서 20% 떨어지고 이에 따라 개인 실질 소비 지출도 0.5에서 0.7%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총 지출에 대한 이런 영향으로 주택 수요는 더 감소하고 집값은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연준이 바라듯이 물가 상승률은 낮추면서 경기 후퇴는 피하는 연착륙 시나리오는 통화 긴축이 지속하는 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과 심각한 집값 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달성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정대로 어제 마러라고 자택에서 중대 발표를 했고 그 발표는 예상됐던 대로 2024 대선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를 받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진 상태에서 대권 도전이 순탄치는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과 CNN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젯밤 플로리다 판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오늘 밤 미국 대통령의 입후보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장악에 실패하고 하원에서도 가까스로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에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때문에 주변에서는 다음 달 조지아주에서의 상원 결선 투표 이후로 출마 선언을 미뤄야 한다는 권유가 나오기도 했었고 세 번째 대권 도전이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올 중간선거 출구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낮았습니다. 폴리티코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어제 공개한 조사에서도 유권자의 65%는 트럼프가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선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하면서 실제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쳤습니다. 지난 13일 야후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유거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과 친공화당 성향 무당층 유권자의 42%는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드센티스 주지사를 선호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한국계 미셸 박스틸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연방 하원에 진출했던 한국계 4인 의원 모두 재선을 확정했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셸 박스틸 공화당 의원은 어제 78% 개표 기준 캘리포니아 45선거구에서 53.8%를 득표했습니다. 이로써 스틸 의원은 민주당 경쟁자인 제이첸 후보를 따돌리고 재선을 확정했습니다. 중간선거에 나선 한국계 4인방 중 마지막입니다. 스틸 의원은 1955년 서울 출생으로 한국 이름은 박은주입니다. 젊은 시절 모친 및 여동생들과 미국으로 이민했고 지난 1992년 LA 폭동을 목도한 후 한인으로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한인으로선 처음으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감독관에 선출됐고 지난 2020년 중간선거를 통해 연방 하원에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스틸 의원까지 재선에 성공하면서 현재 연방 하원에 진출한 한국계 4인방은 모두 한 차례 더 의원직을 지내게 됐습니다. 스틸 의원에 앞서 공화당 영킴 의원도 민주당 아시프 마무드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앞서 역시 한국계인 민주당 소속 멜린 스트리글랜드 의원도 워싱턴 10선거구에서 재선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민주당 소속 앤디 킴 의원은 뉴저지 3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1996년 김창준 전 의원 이후 무려 26년 만에 한국계 3선 연방의원이 탄생한 겁니다. 보통 마리화나는 담배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흡연자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면 호흡기를 더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북미 방사선학회에서 어제 발표한 학회지인 방사선학에서는 대마초와 담배를 둘 다 피우는 56명의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CT 스캔과 25년 이상 담배를 피운 33명의 애연가들의 폐 스캔을 비교했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와 담배를 피운 사람들의 약 75%는 폐 기종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담배만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는 약 67%, 비흡연자는 5%만이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온타리오의 오타와 대학 방사선학과 조교수이자 연구 주저자인 지젤 레바 박사는 대중들은 담배보다 대마초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연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마초와 담배 둘 다 피우는 사람들과 담배만 피우는 사람들 간의 폐 기종을 앓는 비율의 8%포인트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마초 흡연자들은 많은 경우 50세 이하였는데 레바는 이 환자들은 아마도 살면서 흡연에는 비교적 덜 노출됐을 것이지만 담배를 더 많이, 더 오래 피운 환자들보다 훨씬 더 아프다며
다만 아직은 그것이 대마초와 담배를 같이 한 시너지 효과인지 대마초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레바 박사는 대마초를 종이에 말아 피우는 것은 필터가 없기 때문에 기도에 더 많은 입자들이 들어가 자극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빠르게 숨을 내쉬는 반면에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들은 종종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참아서 흥분감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폐 손상에 큰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세기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8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아르테미스 1호 로켓은 오늘 새벽 1시 48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번 발사는 로켓 엔진의 온도 센서 결함과 수소 연료 누출 등으로 중단됐던 지난 8월 29일과 9월 3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발사 연기까지 포함하면 5번째 발사입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반세기 전에 아폴로 계획을 이어받아 달에 다시 인류를 보내려는 원대한 우주 계획입니다. 아폴로 계획 때 세턴 5호가 했던 역할을 SLS 로켓이 하고 우주 비행사들이 탔던 아폴로 캡슐을 오리온 캡슐이 하는 것으로 이 여정은 25일 11시간 36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리온은 달 너머 6만 4천 킬로미터까지 더 나아가는 원거리 역행 궤도를 비행한 뒤 다음 달 11일 샌디에이고 해안에 입수하는 것으로 비행을 끝낼 계획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2024년, 유인 달 착륙선 아르테미스 3호는 이르면 2025년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첫 비행에서는 우주 비행사를 태우지 않고 달까지 다녀오는 미션을 수행하고 3호 발사 때는 여성과 유색 인종 우주 비행사를 달 남극에 착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나사는 2025년까지 이 프로젝트에 93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항공사의 여성 승무원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40대 노숙자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2명이 부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LA 중심가인 다운타운 인근 쇼핑몰에 위치한 대형마트 탈겟 매장에서 한 40대 노숙자 남성이 9세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너를 찔러 죽이겠다고 외치고는 도망가려는 아이의 등을 칼로 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이어 매장을 가로질러 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다가가 한국항공사 직원인 A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행인들은 나서 A씨를 인근 약국으로 데려갔고 이를 따라가던 괴한은 근처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의 총에 맞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25살 A씨 등 부상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당시 인천에서 LA 노선 업무를 마치고 현지에서 복귀 비행을 기다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A씨가 수술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어제 저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양측이 보유한 한국과 미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양측 시장으로 사업 교류가 이뤄지는 등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 이창우 회장은 한국 최대 부동산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매물이라든가 거래 마켓 분석에 대해서 서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정보를 나누는 게 첫 번째고요. 저희 미국에서 달러가 강세니까 한국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을 정보를 제공해서 투자를 하시면 일정액의 부동산 수수료를 한국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대표해 자리에 참석한 윤선아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협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외국에 투자하기는 적절한 시기가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근데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적절한 시기고 또 어떤 시점에선 또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물꼬가 터져야 되는데 협회가 그동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뉴저지하고 올란도, 마이애미를 계기로 굉장히 이렇게 물꼬를 트고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부동산협회는 지난 10일 총회를 통해 제3대 회장으로 다니엘 리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현 이창호 회장에 이어 12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다니엘 리 회장 예정자는 앞으로 협회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과 협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발표한 자동차 브랜드별 신뢰도 조사에서 도요타 등 일본차 브랜드들이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기아는 9위, 현대는 13위에 선정됐습니다.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는 차량 소유주 30만 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브랜드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상위 1위에서 5위에 도요타, 렉서스, BMW, 마쓰다, 혼다가 차례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례조사에서 최상위 5개 가운데 4개는 일본 브랜드가 차지했고 BMW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10계단 뛰어올라 2위에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전년보다 4계단 올랐지만 신뢰도 점수에서 100점 만점에 40점을 받는 데 그치며 19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의 경우 차체와 핸들, 서스펜션, 도장, 공조 시스템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들은 신뢰도 점수가 평균 36점으로 자동차 종류 가운데 픽업 트럭 30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한국 기아와 현대차는 24개 브랜드 중 신뢰도에서 각각 9위, 13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지난해보다 6계단 상승했고 현대차는 4계단 하락했습니다. 기아는 셀토스, 소렌토 하이브리드, 소울 3개 차종이, 현대차는 산타페, 산타페 하이브리드에서 각각 신뢰도가 개선돼 컨슈머 리포트 추천 차종에 새로 들었습니다. 반면 현대차의 아반떼, 코나는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추천 차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밖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5계단 떨어져 최하위인 24위로 추락했고 지프 23위, 폭스바겐 22위, GMC 21위, 쉐보레 20위 등이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6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의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서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조지아주 이스트포인트 경찰은 오늘 69세 한인 차모 씨의 살인 용의자로 네이선 허프를 지하철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어제 애틀랜타 남부 이스트포인트의 뷰티 서플라이 업소에서 업주인 차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트포인트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총상을 입은 차 씨를 발견해서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곧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는 어제 옐로캡과 앱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의 요금 인상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옐로캡 택시의 기본 미터기 요금은 현 $2 50센트에서 $3 50센트로 인상됐고 미터 요금도 70센트로 20센트 인상됐습니다. 맨하탄에서 JFK 공항까지의 요금은 $52에서 $70로 인상됐고 러시아워 추가 요금 역시 $1에서 $2 50센트로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앱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도 7.5마일 운행당 $2 50센트 인상됐습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뮤지컬 라이온킹이 올해로 브로드웨이 진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라이온킹은 1997년 7월 8일 미네소타의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오르페움 극장에서 시범 공연이 이루어진 뒤 1997년 10월 15일 브로드웨이의 뉴 암스테르담 극장으로 옮겨왔고 2006년 7월부터는 민스코프 극장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라이온킹은 1998년 6개 부문의 토니상 수상과 함께 1998년 뉴욕 드라마 비평가협회 최우수 뮤지컬상, 1999년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뮤지컬 앨범상을 비롯해 메이저 예술 시상식에서 70여 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 14일 퀸즈 노던 블러바드 선상 우드사이드와 코로나 사이 4.6마일 구간에 대해 버스 전용 차선을 설치하는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은 Q66, QM2, QM3, QM20, QM32 버스 등이 경유하고 있고 해당 버스 이용객들은 MR 7번 전철을 환승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장은 노던 블러바드는 버스를 이용하는 퀸즈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로로 버스 전용 차선이 마련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버스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